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칠까요? 프랑스에서 온 청년 토마스는 이 질문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 라고 답할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심지어 공식적인 인명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구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중국에서 한 사건을 겪은 이후 절대로 남을 돕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토마스가 직접 여러분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토마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특히 수영과 러닝을 즐기며 트라이애슬론 선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도 좋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는 몇 년 전 정식으로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 힘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저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이었지만 운동을 쉬고 싶지 않아서 숙소 근처의 커다란 호숫가를 따라 러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빠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호수 한가운데서 한 할머니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행동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가볍게 입고 있었던 저는 신발을 벗고 망설임 없이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께 빠르게 접근한 저는 인명구조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익수자를 뒤에서 끌어안듯이 잡고 힘을 빼도록 안심시킨 후 천천히 호숫가로 헤엄쳐 나왔죠. 수영을 잘하는 저였지만 구조하는 동안에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몇 분 만에 할머니를 무사히 물 밖으로 모셨고 저는 젖은 몸을 훌훌 털며 숨을 고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구조한 저는 당연히 주변에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저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외국인이 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할머니의 외침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황급히 손을 흔들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구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었지? 혹시 이 사람 일부러 할머니를 밀어넣은 거 아니야? 요즘 나쁜 외국인들 많다던데 조심해야 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영웅이 아니라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를 구해드렸을 뿐이에요. 저는 인명구조사 자격증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당신을 밀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나를 갑자기 밀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제야 구해준 척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를 구했을 뿐인데 왜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한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신분증 있어요? 저는 당연히 가방에서 여권과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제 가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구조를 하러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이 유독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방이 없어진 상태. 혹시 내가 물에 뛰어든 순간을 노리고 도둑질을 한 걸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방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건 불리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외국인이 사고를 치고는 신분을 숨기려 한다. 라는 오해만 더 살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었고 경찰들은 더욱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니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려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단지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있다니. 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찰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앞에는 통역관 1명과 경찰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강제추행이라는 말이 나온 걸까요? 그러자 경찰은 제게 할머니의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외국인이 나를 강제로 물에 밀어 넣었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내 몸을 마음대로 만졌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경찰들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한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면 우리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영을 못해서 구조를 못했으면 지금쯤 저 할머니는 물에 빠져 돌아가셨을 텐데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게다가 제 가방이 사라졌다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제 신분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방이 도난당했다고 하면 오히려 경찰들은 더더욱 저를 의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야. 그때 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USB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근처 상점의 CCTV를 확인했는데 이 외국인이 물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할머니와 접촉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구조하려고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줄 단서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고 경찰들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CCTV 영상은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저는 분명히 호수 근처에서 조깅을 하다가 비명을 듣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할머니를 보고 곧바로 신발을 벗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어떤 장면에서도 제가 할머니를 밀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그 사실을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물에 빠뜨린 건 아닌 것 같군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끝까지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을까?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경찰이 할머니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의 질문에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 외국인이 나를 밀었어요. 그리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내 몸을 함부로 만졌어요.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외국인이 당신을 밀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외국인은 나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경찰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경찰서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될까요? 경찰서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 한마디가 내내 답답했던 의문을 풀어주는 동시에 다시 한번 깊은 분노와 허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가해자로 몰렸던 이유,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이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나는 타깃이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가해자로 만들 생각이셨던 건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고 경찰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 당신이 할머니를 일부러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다만 경찰은 말을 잠시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구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여전히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 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니, 저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할머니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도와주려다 봉변당하는 케이스가 아닐까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주장과 법적 절차라는 벽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나는 차가운 경찰서 안에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남을 돕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왜 선행을 피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찰의 말을 들으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구조하려 했을 뿐인데 지금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경찰들도 나를 완전히 풀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황당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의요? 통역관은 경찰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원하십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와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CCTV가 나를 증명해 주었고 나는 구조를 하려 했을 뿐인데도 여전히 경찰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여행을 왔을 뿐이었고 길어지는 조사에 휘말린다면 귀국 일정도 망가지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억울함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불합리한 상황을 인정하고 돈을 주고 끝내야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분명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구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는 억울함을 삼키고 돈을 내고 이 상황을 끝낼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여전히 싸늘했고 경찰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고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한다면 나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곳에 발이 묶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단순한 여행객이고 길어진 조사로 인해 비행기를 놓치거나 더 큰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내가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아니라 문제를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침묵의 대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얼마면 되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통역관은 순간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찰은 별 반응 없이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1000이 아니면 되겠어요. 프랑스 돈으로 약 130유로 약 20만 원. 내가 몇 분 동안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할머니를 구했던 대가. 그리고 내가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 내야 할 돈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허탈함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이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경찰은 돈이 전달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이 합의했으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나는 억울함을 돈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절대 남을 돕지 마. 괜히 나섰다가 너처럼 당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는 선행이 바보짓이야.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은 남을 돕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을 돕지 않는 사회는 점점 더 메말라갈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행이 이제는 위험한 행동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끝없는 자책감과 분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구조한 그 할머니보다 더 깊은 물속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그러나 나는 이 질문에 끝내 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처럼 돈을 주고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웠을까요? 세상에는 분명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행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선한 행동이 배신과 오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행이 당연한 것이 아닌 조심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겪고 난 후 선행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두려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이 오해받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